하얀 천위에 푸른 하늘이 걸린 듯한 그날, 바람 속에서 물결치던 태극기. 누군가는 운동장에서, 누군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또 누군가는 그리운 고국을 떠올리며 낯선 땅에서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태극기는 단지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였던 순간, 그 위로 쏟아진 눈물과 환호, 그리고 조용히 가슴속에 묻은 다짐이었습니다. 광복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거리에서, 붉은 티셔츠와 함께한 거리 응원 속에서도 우리는 그 깃발 아래에서 웃고 울고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기억의 라디오는 그 깃발이 펄럭이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의 천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였던 그 순간들로 함께 떠나봅니다. 일부 해방의 거리 첫 깃발이 솟던 날,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단 한 문장으로 시대를 갈랐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수십 년간의 침묵과 억압 끝에 거리는 사람들로 들끓었고, 하늘 높이 치솟은 태극기들은 무성한 환호보다도 더 크고 깊은 감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태극기는 몰래 그려낸 것일 수도, 헌 교복을 찢어 만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 깃발을 들고 있던 순간만큼은 민족의 일원이었고 새 시대의 목격자였습니다. 남산 자락에서, 종로의 골목에서, 평양의 거리에서도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말보다 더 강렬했던 흰 바탕의 결에 사방에 흩어진 이들이 그 깃발 아래에서 하나가 되던 그날, 해방의 기쁨은 곧 새로운 고민과 아픔으로 이어졌지만 잠시 동안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날의 바람에 휘날리던 태극기는 진정 우리가 우리였던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2부 88 서울올림픽 전 세계가 본 태극기. 1988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전 세계에서 온 160여 개국의 선수단이 입장하는 가운데 태극기를 든 한국 선수단이 마지막으로 들어섭니다. 관중석에서 일제히 터진 박수와 환호, 그리고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수십 개의 태극기. 그날 태극기는 한때 원조받던 나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행사를 주최하는 나라, 세계에 초청장을 보낸 나라로 바뀌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가 흘러나오는 순간, 세계 곳곳에 중계된 화면 속에는 또렷한 태극 무늬와 함께 환하게 웃는 국민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엔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길을 안내했고, 집마다 태극기를 걸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보닛에도, 거리 포스터에도, 심지어 어린이들의 얼굴 페인트에도 태극기가 그려졌습니다. 도약하는 한국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정성과 열정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개막식 날 비둘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거리에 서서 TV를 보던 사람들, 산동네 마당에 의자 끌고 나온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태극기는 더 이상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눈앞에 당당하게 펼쳐졌고, 이제는 우리가 응원받는 나라가 아닌 응원하는 나라로 자리를 옮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엔 언제나 그 깃발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태극기 그 아래에서 한국인의 가슴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부광장의 물결, 2002년 월드컵, 2002년 6월 서울시청 앞 광장,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거리와 골목마다 하나의 색깔이 일렁였습니다. 붉은 물결, 그리고 그 물결 위를 춤추듯 날던 수많은 태극기. 대한민국 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올 때마다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추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태극기는 단지 유니폼에 박힌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자에도, 티셔츠에도, 얼굴에도 새겨졌고,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까지 휘날리며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밤 11시 광화문과 종로, 해운대와 대전은행동, 대구 동성로까지 장소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뛰었고 울었고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16강, 8강, 그리고 4강.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태극기는 함께 흔들렸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선수들이 태극기를 어깨에 감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순간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특히 스페인과의 승부차기 직후 태극기를 두 손에 움켜쥔 채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울던 안정환 선수의 모습. 그 한 장면이 말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나라를 향한, 서로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자 확인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렇게 가슴을 울린 적이 또 있었을까요? 그날의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외쳤던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언제나처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부 거리 위의 결단,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서울의 거리 위엔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축제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도 단호하게 억눌린 분노와 희망을 꿰어들고 나온 깃발이었습니다. 정경과 시위대가 대치하던 명동과 종로, 마포와 부산역 앞에도 하얀 바탕 위에 푸른 사계와 태극 문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 묻은 수건을 메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어깨에 걸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그 입술들 위로 그 깃발은 말없이 펄럭였습니다. 그해 6월 대학생 박종철 군의 죽음 이후 시작된 국민의 분노는 더 이상 누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몇천 명이던 집회가 점차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고 각자의 손엔 손수 그린 태극기 혹은 집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원철폐, tuk제타동, 구호가 울릴 때마다 하늘 위로 솟아오른 그 깃발은 단지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그 순간 국민의 의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장에 울려 퍼진 최루탄 냄새 속에서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쏘아 올린 물대포 속에서조차 태극기는 계속해서 손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됩니다. 거리 위의 결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해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는 유난히 더 컸고 곳에 걸린 태극기는 더욱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거리 위에서 가슴에 품은 태극기의 무게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태극기는 더 이상 정권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민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부 위기의 순간 금빛 마음이 모인 날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마다 끝없이 늘어선 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 텅 빈 상가, 무거운 정적이 감돌던 거리. 태극기는 그해 12월 우리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체결한 서류 위에도 눈 내리는 광화문 정부청사 옥상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은 너무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나라가 무릎을 꿇은 듯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절망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 뉴스에 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예요. 나라가 힘들다니 내놓아야죠. 그 모습은 단지 뉴스가 아니라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또 하루 전국에서 줄지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결혼 예물, 돌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리, 심지어 종지 하나까지. 그것은 단지 귀금속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황금빛은 빛났고 그 속엔 눈물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은 227톤, 세계 역사에도 드물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의 외채를 갚기 위해 금을 내놓은 사례였습니다. 그날 태극기는 그저 족이나 개항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건 바로 그 마음이었고 국민이 다시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은 이들은 말합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국민의 연대는 눈물나게 고맙다고. 그해 겨울 태극기는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고요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육부 해외에서 만난 태극기 이방인의 감동. 낯선 나라의 거리에서 전광판 위로 태극기가 스쳐 지나가던 순간 그건 단지 화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교민의 눈에는 뭉클함이, 유학생의 가슴엔 벅참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어깨를 다정히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 하나의 깃발이 말해주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K-팝 아이돌 생일 광고가 걸리고 파리 한복판에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나붙고 도쿄 지하철역에 김치 광고가 나오던 날 그곳을 지나가던 많은 한국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해외 친구에게 이게 우리나라야 라고 자랑하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 미국 공항의 면세점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카타르의 경기장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진 대한민국 응원 소리. 이 모든 곳에서 태극기가 걸리면 그건 단지 국적을 표시하는 표식이 아니라 우리를 울리는 상징이 됩니다. 한국 기업의 간판이 걸린 해외의 공장, 한국 학교의 이름이 붙은 현지의 한글학당,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그 어느 때보다 이방인의 마음속에서 태극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극기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내가 한국인이다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7부 일상 속 태극기 입고 있던 자부심. 매달 1일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붙입니다. 국기 개항일입니다.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그 문장을 지나치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태극기? 그래 달아야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의무로만 느껴지던 그 깃발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한쪽 벽, 운동장 깃대, 경찰서 담벼락, 동사무소 정문.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태극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늬와 색의 의미, 그 선명함이 가진 무게를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국기봉에 태극기를 걸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관공서에 조기가 걸린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국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태극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일부였습니다. 국경일에만 꺼내는 천조각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이들 운동회에서 손에 들었던 작은 태극기, 학교 조회 시간에 두 손 모아 바라보던 깃발, 구청에서 받은 국기봉 세트에 흠집난 깃발조차도 이제는 눈물 겹도록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을 뿐 태극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팔부 다시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지금도 어딘가에서 태극기는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벽에 그려진 손그림 속에서, 고궁을 지키는 국군의 어깨 위에서, 그리고 해외 봉사 현장에서 누군가의 가슴 위에서. 그 깃발은 말이 없지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태극기가 펄럭이던 모든 순간에는 기쁨과 슬픔, 환호와 눈물, 절망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광복의 거리, 올림픽 스타디움, 월드컵 광장, 민주화의 거리, 금반지 하나로 다시 일어섰던 겨울날, 이국에서 조용히 울었던 교민의 가슴속까지. 그 모든 곳에 깃든 태극기는 단지 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니라 나와 너를 이어주는 선이자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으며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깃발 아래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울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깃발의 의미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건 단지 국경일에 개항하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살아낸 시간에 대한 존중이며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한 다짐입니다. 기억의 라디오는 오늘도 그 기억을 전합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던 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이야기의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라디오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